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가 포드에게 했던 일을 안두릴은 록히드 마틴에게 하려 한다. 그리고 IBM, 미국의 양자 컴퓨터 공장 세운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첨단 기술과 국방산업의 충돌, 그 중심에 선 스타트업 안두릴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포드에게 했던 일을 안두릴은 록히드 마틴에게 하려 한다. 이는 단지 도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안두릴은 100년 가까이 미국 군수산업을 지배해온 전통기업의 구조를 뒤흔들고 있으며 그 방식은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 끼친 영향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안두릴은 현재 약 3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으로 기존 방위산업체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주로 정부 계약에 맞춰 고비용 저생산량 체제를 유지하는 반면 안두릴은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접목해 빠르고 저렴하게 무기 시스템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회사의 중심에는 라티스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감시드론, 요격드론, 자율, 전투기 등 다양한 장비를 제어하며 심지어 기존의 구형 군사 장비에도 자율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두릴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트레이 스티븐스는 과거 팔란티르 테크놀로지스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팔란티르처럼 안두릴도 정부의 폐쇄적인 시스템을 상대로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하드웨어 엔지니어를 유치할 수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야망이 아니라 인재 확보 전쟁에서조차 기존 방산 기업들과 차별화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안두릴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아스날1이라는 대규모 수직 통합 생산 공장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테슬라처럼 자사의 하드웨어를 직접 대량 생산함으로써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제조력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전투기와 드론 같은 군용 장비는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며 공급망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업체와의 협력, 원자재부터 최종 조립까지의 관리, 능력이 안두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안두릴의 전략은 상용 기술의 최대 활용입니다. 감시타워 같은 장비도 가능한 많은 부품을 기성품으로 사용하여 생산 효율성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노립니다. 과거 로켓 발사 산업을 장악한 스페이스X처럼 안두릴 역시 싸고 빠른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압도하려는 것이죠. 현재 안두릴의 가치는 약 300억 달러로 미국 S&P 500기업 가운데 중상위권 수준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기업 가치는 1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당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 덕분에 굳이 자본시장을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격차가 큽니다. 록히드는 미국 정부로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받아내는 방산업계의 거인입니다. 안두릴은 지금까지 약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대부분은 비공개 계약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현재 약 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진행 중이며 3년 내에 이를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스티븐스가 회상한 스페이스X와 ULA 보잉과 록히드 합작의 경쟁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페이스X가 우주산업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팔컨 9 로켓은 1년에 130회 넘게 발사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의 상업용 위성 운영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두릴 그 뒤를 이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무기로 그리고 민간 기술과 대규모 제조 능력을 전략으로 앞세운 그들의 방식은 분명 방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분석가인 바이런 켈런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기술의 물결 위에서 성공하는 방산 스타트업들은 단순한 진입자가 아니라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존재들입니다. 안두릴은 이제 자율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이 군수산업을 바꾸는 이 거대한 흐름, 그리고 테슬라 다음으로 주목받는 기업 안두릴이 과연 록히드 마틴을 흔들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요한 뉴스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 IBM이 미국 본토에서 양자 컴퓨터 생산에 나서고 무려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투자 계획을 넘어 미국 제조업과 첨단 기술 산업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BM은 이번 주 초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내 양자 컴퓨터를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IBM은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해당 기술의 중심을 다시 미국 본토로 옮기겠다는 전략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1,500억 달러, 하나 약 200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중 300억 달러 이상은 메인프레임 컴퓨터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연구 개발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IBM의 CEO 아빈드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BM은 114년 전 창립 이래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에 집중해왔으며 이번 투자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중심지로 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거래액의 70% 이상이 IBM 메인프레임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IBM이 여전히 글로벌 IT 인프라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월요일 발표 직후 IBM 주가는 0.5% 상승해 233.4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IBM 주가는 39%나 상승한 상태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슈퍼컴퓨터입니다. IBM은 이번 발표에서 양자 컴퓨팅은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중요한 기술 플랫폼 전환이 될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한 연구 수준이 아닌 산업적 활용과 상업화 단계로 본격 진입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이번 IBM의 대규모 투자는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강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기술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IBM 행보는 이에 호응하는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일부 기술 제품에 대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145%의 관세를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곧 칩과 전자부품에는 새 관세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즉, 관세 유예는 제한적이며 핵심 기술은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라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IBM의 선택은 단순한 기업 전략을 넘어 기술 패권과 제조 주도권이 어디서 결정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미국은 이제 다시 기술을 본국에서 생산하고 AI와 양자 컴퓨팅 같은 전략 기술에서 국가 중심 생산 체제를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공급망을 내재화하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IBM은 더 이상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까지 첨단 기술의 심장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대는 미국 본토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중시 정책과 맞물린 이 흐름은 향후 미국의 산업 정책과 기술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케 합니다. 앞으로 미국 내에서 IBM의 양자 컴퓨터 공장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어떤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지 우리 모두가 주목해봐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